안녕하세요. 하나의 주제를 깊고 명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일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역사 퀴즈 같지만요. 사실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은 도대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 문제는요, 그냥 날짜 싸움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두 날짜가 있죠. 하나는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입니다. 한쪽은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탄생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두 관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논란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오랫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1948년 8월 15일이 의심할 여지 없는 건국일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이인호 교수의 말처럼 특히 그 시대를 직접 겪었던 세대에게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현실이었던 거예요. 유엔의 감시 아래 총선거를 치르고 그렇게 세워진 새로운 독립국가의 탄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아주 강력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뿌리는 1948년이 아니라 저 멀리 1919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1919년을 지지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법통, 그러니까 국가의 정통성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독립의 희망을 지켜온 유일한 중심이 바로 임시정부였고, 심지어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이걸 제시하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사실. 이건 임시정부와의 연속성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반론이 나오는 거죠. 이인호 교수 같은 학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연호를 쓴 건 법적인 계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존중하고 기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인용문처럼요.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이 아니라 5.10 총선거라는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1948년의 건국은 단순히 정부를 세운 걸 넘어서 과거 역사와는 완전히 단절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주장으로요. 그게 뭐냐? 바로 혁명이라는 한 단어로 딱 정의하는 거예요. 1948년 건국을 지지하는 쪽은 이날 한반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혁명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권을 가진 주체와 국가의 핵심 이념이 뿌리부터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왕이나 소수의 양만이 주인이었던 나라에서 드디어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 혁명적인 변화가 뭔지 딱 보여주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왕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투표권을 갖게 된 보통선거, 법적으로 신분제를 완전히 없앤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의무교육까지. 이 모든 게 1948년 헌법에 담겼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혁명이 아니고 뭐겠냐는 주장인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과거의 날짜 싸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핵심 정체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948년 건국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확립된 딱 한 가지 핵심 가치가 대한민국을 그 이전의 모든 왕조 국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북한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개념.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체성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요, 특히 북한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확연해집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는 남한과 집단과 당, 수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북한. 이렇게 이념적으로 명확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1948년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의 진정한 출발점이자 정통성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인호 교수는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주장이 결국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보는 시각과 이어진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흔들려는 이념적인 공격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정말 치열한 싸움이죠. 이인호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의 논쟁은 이제 학문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이미 확립된 역사적 사실마저 이념의 잣대로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편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1919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1948년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를 축소시키고 분단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반박하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상대방이 순수한 학문적 논의가 아니라 특정한 이념적 틀로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시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지가 그 나라의 현재 가치와 미래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달력 위에 있는 두 날짜, 1919년과 1948년은 바로 그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